안녕하십니까. 창조 오색 면역 음식입니다. 오늘은 소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소금하면 우리 사람 몸에 반드시 인간이 섭취해야 할 물질 중에 한 가지가 됩니다. 따라서 이 소금은 사람 몸의 혈액에, 몸의 세포에 반드시 필요한 물질인데도 불구하고 이 소금에 대해서 말도 많고 탈도 많지만 오늘 이 소금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여러분에게 어떤 기준점을 말씀드리면서 잘 응용할 수 있도록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자, 소금은 그 맛이 일단 짭니다. 그래서 사람의 맛에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특별히 그 여러 가지 맛을 다 이야기하면 신맛, 쓴맛, 단맛, 매운맛, 짠맛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짠맛은 우리 사람 몸에 있어서 필수적으로 필요한 물질이 됩니다. 원소로 NaCl인데 이 소금 염분은 사람한테만 필요한 게 아니고 지구상의 모든 것에 바다나 나무나 기타 여러 가지 생활 전반에 걸쳐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바로 이 소금이라 하겠습니다. 그래서 사람 몸에도 반드시 필요한 것이 이 소금인데 이 소금에 대해서 참으로 많은 사람들이 의견도 분분하고 또 의견도 너무나도 달라서 어떻게 응용하고 적용해야 할지 많은 사람들이 혼동하고 헷갈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소금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서 잘 응용할 수 있도록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이렇게 그 소금은 맛이 짜며 사람들은 말하기를 소금이 그 성질이 달다고 했는데 단 것이 아닙니다. 소금은 그 맛이 따뜻한 게 아니라 소금은 짜면서도 그 성질이 매우 차갑다고 보시면 됩니다. 즉 소금은 그 성질이 차갑기 때문에 그 온도나 열이 차가워지면 서서히 소금이 얼어붙고 결정체가 됩니다. 반대로 소금이 따뜻한 기운을 만나면 점점 그 기운이 풀어져서 물로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소금은 우리 사람 몸에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데 장기로 말하면 콩팥 신장으로 그 성질이 들어가면서 우리 몸의 많은 부분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우리 몸에 사람의 뼈가 굉장히 많은데 이 사람 뼈에 있어서 이 소금 성분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뼈를 만들고 뼈를 형성하기 위해서도 사람 몸의 신장에는 뼈에는 반드시 염분이 필요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것뿐만 아니라 사람의 질병은 10,000가지 이상의 많은 질환들을 가지고 있는데 이 소금이 어떻게 응용해서 우리 사람 몸이 활용할 것인가에 바로 이것이 바로 초점인 것입니다. 질병은 아주 다양하게 많아서 어떤 사람은 어떤 체질에 따라서는 이 소금이 많이 필요한 사람이 있고 어떤 질병과 체질에 따라서는 소금 염분 성분이 조금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사람은 이 염분이 항상 몸에 유입이 되면 그대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부분을 사용하고 나머지는 다 소변으로 배출하기 때문에 항상 이 염분을 음식이나 또는 기타 여러 방법을 통해서 계속 섭취 유입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정하게 혈액 속에와 세포 안에는 항상 일정한 농도의 염분이 있어야 여러 가지 면역체계, 그 다음에 호르몬 물질, 기타 여러 가지 기능을 잘 수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직업에 따라서 이제 이 염분이 몸에 많이 필요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적게 필요한 사람이 있다는 것이죠. 즉 내가 하는 직업을 가지고 있는 직업에 따라서 용광로나 뜨거운 곳에 일을 하거나 또는 항상 불가에서 일을 하거나 또는 과격한
아주 힘든 노동을 하면서 땀을 많이 흘릴 경우에는 역시 이 소금이 많이 필요한 것입니다. 충분한 소금이 필요하지, 즉 먹어주지 않으면 우리 몸이 많은 문제점이 발생하고 면역체계나 신장이나 혈액의 농도가 낮아져서 여러 가지 질병 발해서가 침투할 수 있는 취약점을 가져오게 됩니다. 그러므로 내가 하는 직업이 이렇게 뜨거운 곳에 일을 하거나 어떤 가해라는 직업, 불 앞에서 하는 직업으로 인해서 땀을 매우 많이 흘리게 된다면 염분을 정상적인 수치보다, 정상적인 그램수보다 훨씬 많이 필요하게 됩니다. 정상적인 그램을 하루에 10g이라 해서 20g에서 그것만 섭취하고 일을 하면서 땀을 너무너무 많이 흘린데 염분이 많이 빠져나가는데도 불구하고 기존 상식에 의거해서 적은 양의 염분을 섭취하면 결국은 사람은 쓰러지고 말게 되는 것입니다. 또 훈련을 받거나 군인들은 항상 소금을 휴대하고 다니면서 일정한 염분을 섭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염분이 몸에 해롭다고 조금만 섭취하지 말라고 해서 조금만 섭취하거나 어떤 연유로 염분을 필요 이상으로 적게 먹으면 오히려 우리가 큰 질병에 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는 직업군이 어떤 직업에 따라서 그 직업이 이렇게 불을 가열하거나 뜨거운 곳에서 일을 하면 충분한 양의 소금을 섭취하면 그 몸이 잘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반대로 소금이 적게 필요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땀을 많이 흘리지 않고 또 사무실에서만 주로 일을 하고 또 차가운 여름철에 이렇게 에어컨이나 그런 곳에서 많이 일을 한다거나 또 별로 움직이지 않고 생활을 하는 분들은 이 소금 염분이 적게 필요한 것입니다. 염분이 우리 몸에서 소변이나 또는 땀으로 배출하게 되면 필요 이상으로 염분이 많이 필요하게 되는데 결국은 일을 하지 않거나 또는 움직임이 적거나 그리고 직업이 항상 사무실에 있는 경우나 그리고 주위 환경이 항상 차가운 곳에 노출되면 땀샘이나 그런 것들이 자꾸만 우리 몸에 소변을 잘 배출하지 못하게 하거나 또는 땀이 배출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염분이 덜 배출되거나 덜 빠져나게 됩니다. 이때에 필요 이상의 염분을 많이 섭취하게 되면 우리 몸이 문제가 발생하는데 혈액 속에 필요 이상으로 염분이 많이 축적이 되면 여러 가지 질병의 원인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소금 섭취는 각자의 여건과 환경과 직업과 그런 형태에 따라서 1차적으로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소금은 우리 몸에서 이제 콩팥을 이롭게 하고 혈액을 이롭게 하고 모든 세포를 이롭게 하는데 이 맛은 짜기 때문에 일단 우리 몸에 혈액 속에 염분이 많이 유입이 되면 여러 가지 현상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충분한 염분이 잘 유입이 되면 적혈구는 우리 몸에 산소를 실어다가 각 세포에 전달해주는 그런 작업을 잘 하게 됩니다. 반대로 우리 몸에 소금이 염분이 필요 이상으로 많이 유입이 되면 반대에 있는 그 백혈구는 아무래도 그 기능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 위축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백혈구는 짠맛이 충분히 들어와야 그리고 그 맛이 충분히 유입이 되면 백혈구는 그 힘이 점점 잃어버려서 그 기능을 하기가 어려워집니다. 반대로 백혈구는 그 맛이 강력한 쓴맛이 몸에 유입이 돼야 백혈구는 기능도 좋아지고 활발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 맛에 따라서는 우리 몸의 혈구들이 그런 영향을 받게 됩니다. 또 소금 맛이 짠맛이 많이 유입이 되면 또한 반대로 혈소판은 개의 기능을 하지 못하고 위축되어서 그 기능을 잘 수행하지 못하게 되고 지나치게 짠맛이 많이 유입이 되면 혈소판이 잘 증가가 되지 않고 만들어지지 않게 됩니다. 반대로 혈소판이 활성화되고 좋게 되는 것은 단맛을 잘 먹어주면 혈소판이 활발해지고 또 기능 수행이 좋아지며 혈소판이 정상적인 수치를 올려주는 그런 역할을 잘 도와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는 평소에 우리가 맛을 어떻게 먹고 활용하냐에 따라서 내 몸속에서 많은 변화와 활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자, 반드시 소금은 이렇게 필요한데 그 소금 양을 적절하게 먹어주면 우리 몸에 잘 돌아가지만 필요 이상으로 소금이 많이 유입이 되면 이렇게 많은 변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질병적으로 말씀드리면 자, 이렇게 이제 사람들은 흔히 소금을 많이 먹으면 위험하다고 소금을 짜게 먹지 못하게 합니다. 그러면 어떠한 사람들이 소금을 짜게 먹으면 문제가 되는지 여러 가지 질병들을 나열하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소금을 많이, 즉 염분을 많이 섭취할 경우에 어떠한 질병과 질환들이 문제가 되는지 한번 말씀해 보겠습니다. 자, 위암은 우리 몸에 소금을 많이 먹으면 위암이 발생하는 조건이 됩니다. 위암들은 염분이 많이 유입이 되면 위에서 소화장애가 필요 이상으로 염분이 많이 되면 유입이 되면 소화장애가 생겨버립니다. 일정한 필요한 양으로 투입이 되면 오히려 소화가 활성화되지만 필요 이상의 염분이 짜게 들으면 오히려 위장에 많은 문제가 발생하고 또 위장의 내벽을 보호하기 위해서 코팅제가 이렇게 항상 코팅이 되는데 이 코팅제가 자꾸 벗겨지게 되면서 염분이 위벽을 자극하면서 위암이나 위궤양이나 또는 위암이 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주게 됩니다. 또한 이 염분이 위장으로 과도하게 유입되면 우리가 위암 때문에 많이 염려하는 위장 속에 살고 있는 헬리코박터 균이란 그 균이 이 염분하고 잘 결합을 해서 위벽을, 내벽을 뚫어버려 위염, 위궤양, 위암을 일으킬 수 있는 조건이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이 헬리코박터균이 강하다 할지라도 염분이 약하게 유입이 되면 이 헬리코박터는 또한 꼼짝을 못하게 됩니다. 반대로 헬리코박터균이란 것은 단맛이 세게 들으면 헬리코박터균은 꼼짝을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맛의 균형과 조화는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여성들의 많은 질병인 자궁암이나 난소암이나 그 다음에 기타 여러 가지 여성들이 많이 앓고 있는 생리통이나 또 여성들이 많이 앓고 있는 신장염이나 손발이 붓는 경우를 가지신 분들은 이렇게 소금 염분이 많이 들어오면 그 질환들은 더 심해지게 됩니다. 손발이 붓는 신부전이나 온몸이 붓는 신부전, 신장염, 그 다음에 항상 몸이 붓기를 잘하는 분들, 그 다음에 늘 생리통으로 고생하는 분들, 그리고 자궁암, 난소암들 가지신 분들, 이런 분들은 염분이 많이 유입이 되면 그 염분을 해서 그러한 질환들이 더 악화될 수 있도록 만들어 줍니다. 그 질환들은 지금 방금 말한 질환들은 염분이 많이 유입이 되면 그 계통의 파동들이 강하게 파동이 치면서 강한 영향을 주면서 그 질병을 일으킬 수 있는 촉진제가 되어버립니다. 즉 염분이 많이 유입이 되면 콩팥 속에는 사고체 낭이라고 작은 머리카락보다 더 가는 혈관들이 약 400만 개가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네프럴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그곳에 미세한 혈관 덩어리가 이렇게 염분이 많이 유입이 되면 그 네프런 모세혈관들이 쫄깃쫄깃해져서 혈액순환 장애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므로 결국은 손발이 붓는 신부전이나 신장염이 발생하게 되어버린 것입니다. 역시 자궁이나 난소에도 필요 이상의 소금이 많이 유입이 되면 그쪽에 혈액순환의 장애를 가져오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소금은 그 성질이 맛도 짜지만 그 성질이 차갑기 때문에 결국은 소금 유입이 많아지면 혈관이 위축을 받으면서 혈액순환 장애를 일으키면서 혈전이나 혈액의 농도가 묽어지는 게 아니라 점도가 높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즉 적혈구가 혈액속을 타고 다니면서 산소를 공급받아서 세포를 날라줘야 되는데 필요 이상으로 너무너무 많이 염분이 유입이 되면 적혈구의 활동이 둔해지기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적혈구는 혈액순환이 잘 되어서 피가 원활하게 잘 돌아야 되는데 필요 이상으로 염분이 많이 유입이 되면 혈액의 염분의 농도가 올라가면서 적혈구가 마음 놓고 돌아다닐 수 없는 이상한 환경에 처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혈액순환 장애를 가져와서 결국은 다른 2차적인 질병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궁이나 난소에도 혈액순환이 잘 돼서 몸이 피가 잘 통해야 됩니다. 그런데 염분이 필요 이상으로 과다하게 유입이 되면 그쪽 자궁이나 난소 쪽에 혈액순환 장애가 발생해서 그렇게 많은 악영향을 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혈압 중에서도 신장, 콩팥성 혈압들이 많이 있습니다. 즉 콩팥성 고혈압들이 많이 있는 것입니다. 이 콩팥성 신장성 고혈압은 소금 염분이 많이 유입이 되면 결국은 그 콩팥이 민감해지면서 혈액 속에 혈액순환 장애를 가져오게 됩니다. 그러므로 타고난 체질이 콩팥성으로 인한 어떤 그런 민감한 체질을 가지신 분들은 소금 염분이 많이 유입이 되면 혈압이 많이 올라가는 것을 느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분들은 소금 맛을 먹게 되면 짜면 자연스럽게 본인들이 싫어해서 물을 더 타서 먹거나 아주 소금이 들어오면 힘들어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마 이런 분들이 혈압이 오르면 분명히 신장성 콩팥성 혈압을 가지신 분들일 것입니다. 그런 분들은 반드시 소금 염분을 적게 섭취해 주거나 적당히 섭취하고 그 맛을 쓴맛이나 단맛을 부지런히 섭취하면 이 소금을 중화시켜서 큰 문제를 일으키는 것을 막아주게 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자궁이나 난소에도 문제가 될 때 이렇게 짠맛을 줄여주고 그 맛 중에서 쓴맛이나 단맛을 잘 먹어주면 이게 안에서 화학 변화에 의해서 중화가 되면서 문제를 일으키는 것을 막아주거나 예방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통풍이란 질병을 아실 것입니다. 이 통풍도 마찬가지로 이 염분이 세게 유입이 되면 그 혈액순환 장애를 가져오면서 오른발 엄지에 거기에 그쪽에 과도하게 요산이 쌓이면서 결국은 통풍이란 것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때에도 마찬가지로 엄지발가락에 요산 수치가 많이 올라가게 되는데 이것도 바로 염분하고도 밀접하게 있는 것입니다. 소금 섭취가 많아지고 염분이 많이 유입이 되면 결국은 혈액 속이 혈액이 차가워지면서 혈액순환이 문제가 됩니다. 이때 과도한 칼륨이나 그런 칼슘 성분이 결합하면서 덩어리나 그런 단단한 조직으로 뭉치게 됩니다. 이때 혈액을 타고 돌아다니면서 엄지발가락에 그쪽에 요산이 자꾸만 달라붙어서 결국은 통풍이란 질병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통풍을 가지신 분도 염분을 즉 소금을 짜게 먹으면 그러한 문제가 더욱 발생하게 해서 소금을 짜게 먹으면 그쪽에 열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한 통증을 가져오게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이런 통풍을 가진 분도 최대한 염분을 적게 섭취해주고 맛은 쓴맛이나 단맛을 적절하게 잘 찾아 먹으면 그러한 부분도 굉장히 많이 중화가 되면서 도움을 받게 됩니다. 이러한 분들은 이렇게 소금을 싱겁게 먹어줘야만 몸에 문제가 적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폐암 종류나 폐계통의 질병을 가지신 분도 필요 이상의 소금을 많이 유입이 되면 이 폐 쪽에도 문제가 되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필요 이상의 소금을 많이 먹으면 폐세포가 폐동맥이나 폐정맥이 혈액순환을 가져와서 폐암이 될 수 있는 조건도 될 뿐만 아니라 혹시 폐암이 있을 경우에도 짜게 먹으면 오히려 폐암이 악화될 수 있는 조건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소금은 다양한 기능을 가지고 있는데 소금은 반드시 우리 몸에 필요한 것이지만 이 사람 몸의 체질과 질병에 따라서 이렇게 지금 방금 말씀드린 분들은 염분을 적게 섭취해야만 우리 몸에 문제가 일어나지 않게 됩니다. 또한 몇 가지 더 말씀드리면 치매나 우울증이나 그러한 질병을 가지신 분도 역시 마찬가지로
염분을 과도하게 짜게 섭취하면 그러한 질병들이 더 악화되는 원인이 됩니다. 왜냐? 소금은 사람들은 그 성질이 달다고 하지만 사실은 반대입니다. 소금은 그 성질이 매우 차다고 보시면 됩니다. 차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이죠. 짜면서 차기 때문에 우리 몸에 유입이 많이 되면 혈액순환을 장애를 가져오기 때문에 치매나 우울증도 우리 몸이 차가워져서 오는 병입니다. 몸이 뜨겁거나 몸이 뜨거운 사람은 내부적으로 생명 온도가 37도, 38도 가까이 올라가는 사람들은 치매나 우울증이 없습니다. 그러나 치매나 우울증 가진 사람들 보면 모든 사람들 대부분이 겉으로 차가운 사람이 있지만 속 내부가 굉장히 얼음장같이 차갑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치매나 우울증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이치를 잘 모르고 사람들이 마구마구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우리 몸에는 그렇게 과학적인 섭리와 법칙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을 확실하게 말씀드립니다. 반대로 이제 염분을, 소금을 충분히 섭취해도 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이 만약에 염분을 조금 섭취하게 되면 오히려 많은 해가 되고 문제가 됩니다. 예를 들어서 간이나 지방간이나 또는 간경화나 또는 기타 질환들, 그리고 협심증이나 심장관상동맥경화증 또는 기타 다른 대상포진을 가진 사람들, 심장성 고혈압 환자들, 그 다음에 심장성으로 그 기능이 심장 에너지가 높아서 열을 항상 과열된 사람들, 그리고 심장 에너지가 간과 심장 에너지 높아서 항상 땀을 많이 흘리는 사람들, 그리고 췌장이 에너지가 강해서 췌장염이 있거나 췌장암이 있거나 또는 갑상선 기능 항진증 가진 사람들은 이 염분을 충분히 섭취해줘야만이 몸에 문제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만약에 갑상선 기능 항진증을 가진 사람들이 염분을 적게 섭취하면 갑상선 기능 항진증이 절대로 떨어지지 않습니다. 또한 혈소판 증가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혈소판 증가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소금이 나쁘다고, 소금을 많이 먹으면 불편하다고 해서 염분을 섭취해주지 않으면 오히려 혈소판 수치가 떨어지지 않고 계속 올라가 버립니다. 그러므로 혈소판 수치가 높으신 분들도 좋은 염분을 짭짤하게 섭취해주면 혈소판 수치가 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또 대상포진이나 심장성 고혈압을 가지신 분들, 협심증을 가지신 분들, 심장관상동맥경화증을 가지신 분들은 적절하게 염분이 잘 유입이 돼야 이 에너지를 적절하게 유지할 수 있습니다. 필요 이상으로 염분이 들어오지 않으면 오히려 큰 문제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분들이 만약에 염분을 많이 섭취하면 위험하다고 아주 싱겁게 먹으면 이상하게 혈압이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올라가 버립니다. 심장성 고혈압들은 염분을 적절하게 짭짤하게 먹으면 오히려 혈압이 떨어지게 되십니다. 반대로 콩팥성 고혈압, 즉 신장성 콩팥성 고혈압은 소금을 짭짤하게 먹으면 오히려 혈압이 오르지만 심장성, 즉 하트형 고혈압들은 소금을 적절하게 짭짤하게 먹어주면 오히려 혈압이 더 떨어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협심증도 마찬가지고 또 심장관상동맥경화증도 마찬가지 원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간의 경우에도 적절한 양의 염분이 잘 유입이 돼야 간이 정상적인 기능을 잘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자의 질병과 체질에 따라서 이렇게 그 염분의 섭취량은 반드시 달라지게 됩니다. 그러면 소금이 이 세상에는 정말로 다양하게 많이 있습니다. 바닷물을 가두어서 만들어내는 소금 염전이 있는가 하면 돌소금도 있고, 또는 소금이 이 세상에는 다양한 곳에, 다양한 나라에 다양한 형태로 염분들이 굉장히 많이 저장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소금이 많은데 그러면 어떠한 소금을 먹어야 우리 몸에 상당히 유익할까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금에 관계된 정말로 많은 문제가 있지만 또 한번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서 어떤 기준점을 설명해 보겠습니다. 자, 소금은 NaCl과 그 다음에 각종 미네랄이 같이 들어있는 것이 바로 소금입니다. 그래서 염전에서 건져온 소금은 우리가 먹을 때 굉장히 많은 미네랄이 들어있고 우리 몸에 필요한 여러 가지
무기질 성분이 같이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 사람이 문명이 발달하면서 인류가 발달하면서 여러 가지 생활하체나 폐수들이 이렇게 바다로 흘러가면서 오염이 돼서 이렇게 소금을 제조하고 가지고 온 그 소금들이 여러 가지 환경 공해나 오염이 됐다고 해서 그것을 먹으면 나쁘다고 해서 이제 어느 순간부터 가공염이 탄생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가공염은 그 모든 불순물을 태워버리고 순수하게 나트륨만 남게 해서 우리 실생활에 상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소금인 것입니다. 즉 음용 가공소금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이 가공소금은 순수한 나트륨만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가공소금을 많이 먹어보게 되면 굉장히 많이 짜서 물을 많이 먹고 싶은 그런 생각들이 많이 들게 됩니다. 반대로 염전에서 건져온 간수를 잘 빼낸 그런 소금들을 먹으면 달달하면서도 그렇게 물이 많이 먹고 싶지 않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그것을 염려해서 요즘에는 이제 과학이 발달하고 사람의 지식이 지혜가 발달하면서 이것을 활용해서 불순물을 걸러내고 주겸이란 것을 만들어내서 이 세상에 탄생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주겸을 적절하게 제대로 만든 회사를 선택해서 주겸을 한 번 구운 거나 두 번이나 세 번 구운 거를 적절하게 생활 속에서 잘 음용해 주면 아주 좋은 것이 되므로 주겸을 적절하게 잘 활용하면 건강에 매우 유익이 되겠습니다. 이 우리가 흔히 말하는 나쁜 소금들은 순수한, 즉 염전에서 거져와서 공장에서 가공해서 순수한 산업용인 그 소금을 우리가 많이 먹을 때 많은 문제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한 성분을 염분을 많이 섭취하면 우리 몸에 아주 치명타를 입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식당이나 여러 가지 외식업체들은 이렇게 그런 가공염을 많이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밖에서 짭짤하게 음식을 많이 외식을 하는 사람들 보면은 이상하게 몸이 붓고 손발이 붓고 몸이 붓는 그런 현상들이 많이 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활 속에서 이 염분을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이런 주겸이나 그런 가공염을 잘 활용해서 건강을 지키는 방법을 잘 활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소금은 다양하지만 그 돌소금도 있고 바닷속에서 검진 염분소 있고 다양하겠지만 그거는 각 나라에 맞도록 적절하게 활용하면 건강을 유익하게 지킬 수 있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이 소금이 어떻게 되는 것이고 이 소금을 어떻게 활용해서 우리가 잘 응용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소금은 우리 몸에 반드시 필요한 것인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소금의 상식이나 지혜를 잘 활용하지 못하고 밖에서 매스컴이나 여러 가지 유튜브나 기타 여러 곳에서 소금은 나쁜 것이다 해서 자꾸만 소금에 대해서 범죄를 가져다 주는데 그렇지가 않은 것입니다. 반드시 소금은 필요한데 그 소금을 우리 몸에 우리 사람들이 어떻게 응용하고 활용할 것인가 중요한 것입니다. 이 소금 응용하고 활용하는 방법을 오늘 어느 정도 말씀드렸습니다. 이 영상을 보신 분들은 이 소금을 적절하게 잘 활용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또 염분은 각 사람의 체질과 환경과 직업에 따라서 항상 염분의 농도가, 즉 염분이 섭취할 때 다 다르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체질에 따라서도 그렇게 많이 필요한 사람, 적게 필요한 사람이 있고 질병에 따라서도 적게 필요한 사람, 많이 필요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각 사람에 따라서 환경과 생활 형태에 따라서 이 소금의 염분은 항상 어느 때는 많이 필요하고 어느 때는 적게 필요합니다. 그것은 내 맛에 기준하면 되겠습니다. 각 사람이 음식을 먹을 때 짭짤하게 느껴지면 내 몸에는 염분이 적게 필요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내가 염분을 먹었는데 짭짤하게 느껴지지 않고 싱겁게 느껴진다면 그 당시는 염분이 필요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음식 중에서 쓴맛을 많이 먹거나 또는 단맛을 많이 먹는 사람들의 경우에는 이 염분을 먹으면 염분이 짠 게 아니고 달달하게 느껴집니다. 이럴 때는 염분을 더 섭취하든지 아니면 짠맛이나 단맛을 적게 먹어서
우리 몸의 염분 농도를 맞춰줘야 됩니다. 이렇게 짠맛을 먹었네 그 짜게 느껴지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싱겁게 먹으면 우리는 원치 않게 많은 질병이 가져오게 됩니다. 반대로 오늘 나는 딱 소금 맛을 봤는데 소금 맛이 왜 이렇게 달지? 이것은 염분이 그날 많이 필요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때는 아마도 짠맛이나 빨간색 음식이나 노란색 음식을 많이 먹게 되면 일시적으로 안에서 중화가 일어나서 그 소금 맛이 갑자기 안 짜게 느껴지게 됩니다. 이때는 적절하게 염분을 조금 보충해주면 안에서 농도가 조절이 되면서 우리 몸의 모든 대사나 그런 향상성이 정상적으로 잘 유지가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내일, 어제 아니면 일주일간의 그 맛에 따라서 그 소금 농도가 다 다르게 됩니다. 어제 다르고 일주일 전이 같다고 해서 지금과 같은 것이 아닙니다. 일주일 전에는 2주 전에는 몸이 소금 맛이 짜게 느껴졌는데 갑자기 현재 와서 오늘에 와서는 소금 맛이 달게 느껴지거나 짭짤하게 느껴지면 그 소금 염분이 조금 필요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때는 염분을 좋은 소금을 반찬을 해서 조금 더 염분을 섭취해줘서 균형을 맞춰주면 좋은 것입니다. 반대로 또 어떤 경우에는 일주일 전에 2주 전에는 염분이 별로 안 짜게 느껴졌는데 갑자기 내 입맛이 음식을 먹거나 외식을 했는데 너무 짭짤하게 느껴지는 경우에는 이때는 바로 염분 섭취를 줄여줘야 됩니다. 반대로 너무 짭짤하게 되면 쓴맛이나 단맛을 먹어서 중화를 시켜주면 우리 몸이 정상적으로 잘 돌아가고 향상성이 유지돼서 모든 대사 기능이 원활하게 잘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 사람 몸에는 이 염분이 반드시 필요한 것인데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염분이 나쁘다고 해서 자꾸만 싱겁게 뭐라고 하는데 이것은 그 각 사람들에게 크게 문제가 되거나 고통을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이 그것에 좌우하지 말고 현재 내 몸의 상태에 따라서 현재 내 환경에 따라서 그 염분을 결정하면 되겠습니다. 하루 이틀 사이에 염분이 필요하지 않으면 내가 음식을 먹거나 그럴 때 싱겁게 느껴지게 될 것이고 오늘, 어제, 오늘, 내일에 따라서 환경이 달라지면서 몸의 환경이 달라지면서 염분이 필요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그 맛이 싱겁게 느껴집니다. 이때는 좋은 염분을 적절하게 조금 섭취해주면 우리 몸이 정상적인 면역 활동이나 대사 활동이나 호르몬 활동이나 모든 것들이 잘 돌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염분은 반드시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각 사람에 따라서 적절하게 잘 응용하시기 바랍니다. 어느 유튜브에서, TV에서 누가, 의사가 소금을 짜게 먹지 말아서 싱겁게 먹으라 했다 해서 계속 싱겁게만 먹다 보면 원치 않게 많은 질병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런 것에 기준을 두는 것이 아니라 현재 내 몸의 상태에 따라서 내 몸이, 내 입맛이 알려주기 때문에 반드시 그거에 따라서 스스로 잘 응용해서 건강을 유지하면 됩니다. 만약에 짜게 먹으면 혈압이 오른다고 느껴지면 그 사람들은 반드시 싱겁게 먹거나 반대로 쓴맛이나 단맛을 먹어주면 혈압 오르는 것을 막아주거나 또는 몸이 안정이 돼서 그 혈압 오른 것이 올라가지 않게 됩니다. 이렇게 소금은 우리 몸에 너무 일상적으로 필요한 것이지만 그 양을 적절하게 조절해서 모든 사람이 건강한 삶, 멋진 삶, 행복한 삶 살 되기를 간절히 바라봅니다. 오늘은 소금을 응용하는 법과 소금이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지금까지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